나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지금은 동네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우리 마을에는 어린 딸을 키우는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깊은 신앙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었다. 하루는 그 집 딸이 심한 복통을 호소했는데 부부는 딸을 병원에 보내질 않았다. 네가 아픈 건 믿음이 부족한 탓이야. 그러니 기도를 해서 네 몸을 치유해야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고 부부는 구급차 대신 근처에 사는 다른 신도들을 불러 기도의식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딸을 둥글게 에워싸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딸은 배를 부여잡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제발 자신을 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신도들은 딸의 뱃속에 사악한 악령이 들어있다며 딸의 배를 손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의식은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딸은 결국 죽고 말았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사인은 외상으로 인한 장기 파열이었다고 한다. 딸은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급성 맹장염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한동안 동네가 떠들썩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열기로 한 우리 가족은 행사 당일 아침 6시에 옆 동네에 있는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다. 이른 아침에 대여섯 명의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워대며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 안에 들어서는 순간 담배 연기가 짙은 안개처럼 자욱했고 우리를 본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한 뒤에 도망치듯 밖으로 빠져나갔다. 우리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의 안내에 따라 한복으로 갈아입은 후 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다. 한복집 주인이 바로 사이비 종교 살인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참나. 감옥에서 나와서 차마 우리 동네로는 못 오고 여기서 떡하니 한복집을 차렸네. 남의 집 생떼 같은 자식 죽여놓고 뻔뻔하기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온몸에 소름이 돋은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우리 집은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었는데 소위 터가 세다는 집만 골라다니며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 내가 막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옥상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학교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단 말에 무척 들떴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내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이사간 집은 가운데에 작은 마당이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중에 한 호수였는데 어린 내가 봐도 건물이 전체적으로 너무 음산했다. 이중으로 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몹시 습하고 음침한 기운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왜 이런 집을 골랐냐며 짜증을 내셨다. 나는 내 방문을 열었을 때의 그 광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문을 여는 순간 습한 냄새가 확 풍겨져 나왔고 벽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형편에 맞는 곳은 이 집뿐이었으며 집주인이 방을 새로 도배해 주기로 했다며 우리들을 달래셨다. 그리고 집안에는 다양한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전에 살던 집주인 내외분이 그냥 써도 된다며 남기고 간 것들이었다. 어머니는 그 중에 장롱을 특히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그 장롱문을 열자마자 크게 놀라셨다. 그 안에 옷가지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집주인이 짐 정리를 하다가 잊어버린 것 같다며 곧장 전화를 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 집주인의 말은 이러했다. 사실은 그 옷들 우리 남편 옷인데
우리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 옷들은 이제 쓸모 없으니까 입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한 우리 가족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생사를 오가셨고 그 무렵 아버지의 사업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집주인 아주머니 역시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고민 끝에 부모님은 나와 동생들이 학교에 간 사이 무당을 집에 데려와 구술하시게 된다. 아이고, 다들 여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 집터 기운이 장난이 아니야. 일단은 이 기운부터 눌러야지. 안 그러면 언제가 됐든 누가 죽어나갈 거야. 그러면서 무당은 누름굿을 한 뒤에 왕신단지를 모셔야 한다고 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온 집안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고 내 방 입구 맞은편엔 작은 항아리 단지와 촛불이 놓여져 있었다. 예로부터 왕신단지를 모시면 집안일이 잘 풀리고 자손들 모두 잘 산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신주단지, 업단지라고도 하는 이것은 한번 모시게 되면 없애기가 힘이 들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야 하고 대대손손 모셔야 한다고 전해진다. 단지 안에 든 곡물은 상하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하며 가족들 모두 육류와 생선류, 나름식은 먹어서도 안 되고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 등 정성 들여 모시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고 한다. 예전에 공포 실화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이 왕신단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어떤 집안에서 왕신단지에 조상신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 집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신단지를 큰 며느리가 물려받았다. 하지만 관리가 버거웠던 큰 며느리는 그것을 둘째 며느리에게 넘겨주었고 결국 왕신단지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조상신이 크게 노해버렸고 가족들 대부분이 하는 일이 어그러지고 사업이 망하거나 몸이 다치는 등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다. 맨 마지막에 단지를 모셨던 사람이 대나무 숲에 가서 그것을 깨부셨는데 그 후로 자손들 모두 사고로 죽거나 자살하고 말았다. 그 에피소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나는 어린 나이에도 왕신단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난 부모님께 그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며 이런 걸 함부로 모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내 말은 통하지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집주인이 뇌종양 수술비를 핑계로 우리에게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고 부모님은 법정 다툼까지 한 뒤에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다. 그 집을 샀던 다음 사람 역시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더 누름굿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아이가 죽었다고 한다. 그 후로 집주인은 무속인이 되었고 현재 그 집은 비어있는 상태라고 한다.